수작으로 꼽히는 데니 보일의 2002년작 28일후란 영화 보셨나요? 이 영화를 보면 분노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좀비처럼 보이는데 정확히 좀비는 아니고요. 살아있는 사람들인데 분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일종의 환자들입니다. 이 환자들 특징이 정상인을 보면 괴성을 지르면서 전력으로 쫓아가서 죽입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먹는 것도 아니고 공격성만 극대화돼서 오로지 상대를 파괴하고 감염시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22년 전 영화인데 굉장히 선구안적인 영화라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유튜브만 봐도 이런 사람 많이 보이죠? 실제로 살면서 이런 사람 만나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나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사람들. 뭐 때문인지 말이라도 잘해주면 나도 오해 안 하고 부족한 건 노력할 수 있는데 다짜고짜 화부터 내거나 별 이유 없이 날 세우고 괴롭히는 사람들 말입니다. 직장이든 학교든 친구 연인 관계든 이런 사람 만나면 정말 힘들죠? 저도 이거 당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거 좀 이따 어떻게 해결했는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겁먹은 개가 짖는다. 이 말 들어보셨죠? 이게 뇌과학적인 표현입니다. 실제 두려움과 분노를 처리하는 뇌의 영역이 편도체로 같기 때문인데요. 김주환 교수님이 쓰신 내면소통 37페이지에 이 부분이 잘 나오는데 정말 중요한 한 대목 읽어드릴게요. 편도체는 위기 상황이 되면 일단 두려움과 공포라는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그러한 감정이 생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두려움과 공포가 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흔히 분노나 공격 성향으로 표출된다. 내면의 불안감을 외부에 대한 공격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이러한 감정을 우리는 분노라고 부른다. 그러니 분노는 사실 두려움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즉, 우리에게 공격성을 드러내 괴롭히는 사람의 기저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뉴스 보면 데이트 폭력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그 기저가 혼자 남겨질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회사에서 동료나 상사가 날 괴롭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팀이 성과를 못 내면 어떡하지? 내 자리를 계속 보존할 수 있을까? 혹은 내가 만만해 보이지 않아야 날 무시하지 않을 거야. 이런 궁극적 두려움이 공격성으로 발현이 된 겁니다. 친구 관계, 가족 관계에서도 맥락이 같습니다. 무리해서 도태될까봐 같이 괴롭히고 자신이 무시당할까 두려워 폭군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질투로 인한 괴롭힘도 마찬가지예요. 쟤는 가졌지만 나는 못 가졌다란 두려움이 바탕이 됩니다. 한마디로 나를 괴롭히는 인간이 있다면 겁먹은 개가 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를 향해 짖는 개가 겁먹어서 그런 건 알았어. 그래도 그 짖는 소리가 너무 괴로울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화는 내면 안 돼요. 그럼 내 편도체도 활성화되고 나도 두려움에 짖는 개가 됩니다. 특히 구조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을 때 같이 짖으면 결국 내가 다치게 되거든요. 일단 마음을 진정해서 편도체를 가라앉히고 전전두 피질을 활성화해야 돼요. 이 전전두 피질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최고의 뇌 영역이거든요. 성공한 사람들이 다 이 부분이 발달했습니다. 빠르게 마음을 진정시키고 전전두 피질을 활성화시키는 진짜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근데 앞에 스토리가 조금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대형 카페 알바를 한 적이 있어요. 사장님이 면접 보고 뽑았는데 막상 일하러 가니까 사장님은 없고 매니저가 다 관리를 하는 곳이더라고요. 근데 저를 보자마자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기도 전에 눈빛이 그냥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일을 못해서 그런 거면 그러려니 하는데 일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내가 가지처럼 생겨서 그런가?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첫날부터 잠시도 그냥 있는 꼴을 못 보고 애들 하기 싫어하는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 행주 빨기 이런 거 시키더라고요. 그만둬야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위치나 시간대가 좋아서 포기하긴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주 명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진 보셨나요? 보이저 1호가 찍은 지구인데 창백한 푸른 점이라 이름 붙은 사진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철학적인 천체 사진이라고도 불립니다. 지구에서 61억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촬영된 건데 태양 반사광 속 희미한 점 하나가 지구입니다. 미국의 레전드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이 사진을 보고 감명받아 창백한 푸른 점이란 책을 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있다. 여기가 우리 고향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당신이 들어봤을 모든 사람들, 인간 역사의 모든 성인과 죄인들이 여기 태양빛 속 부유하는 먼지 티끌 위에서 살았던 것이다. 승리와 영광이란 이름 아래 이 작은 점에 극히 일부를 차지하려고 했던 역사 속에 수많은 정복자가 보여준 피해 역사를 생각해보라. 인간의 어리석은 자만을 우리의 작디 작은 세계를 머나먼 곳에서 찍은 이 이미지보다 잘 표현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저는 마음이 안 좋을 때 이 말을 떠올리면서 가만히 이 사진을 바라봅니다. 저는 이렇게 프로젝터로 써서 크게 보면서 명상하거든요. 명상이 꼭 눈을 감고 할 필요가 없어요. 조용한 음악 틀어놓고 저 작은 점을 그냥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놀랍도록 빨리 마음이 진정이 되면서 약간 해탈 모드가 됩니다. 저 티끌 같은 지구에서도 작은 일부분인 한국에서 또 작은 일부분인 도시에서 또 그 안에 일부분인 이런 식으로 쫙 좁혀가며 바라보면 고작 카페에서 딴 애들보다 조금 더 힘든 일 한다고 한 명이 날 좀 째려본다고 괴로워하고 열받아 하는 내 모습이 우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모두 잠깐 살다가는 티끌의 티끌 같은 존재인데 이게 제가 하는 우주 명상입니다. 제가 이거 하고 마음이 진짜 확 좋아졌어요. 카페 가서도 편한 마음으로 쓰레기 버리고 행주 빨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 카페에서 1년 넘게 일했었는데 나중엔 그 매니저랑 친해졌어요. 친해진 계기도 되게 별것도 아니에요. 매니저가 머리를 갈색으로 염색하고 펌을 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머리 했네요? 잘 어울려요? 한마디 했어요. 듣기 좋으라고 한 말도 아니고 그전엔 좀 날카로운 인상인데 딱 붙는 까만 생머리에서 더 딱딱해 보였거든요. 근데 헤어가 가볍고 밝아지니까 눈 마주칠 때 제 눈이 한결 편했어요. 아무튼 그 칭찬 한마디에 그 친구가 갑자기 확 마음을 열어서 오히려 좀 난감했던 기억이 있는데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자기보다 많아서 처음에 싫었었다고. 다른 알바애들은 다 어렸거든요. 결국 두려움 때문이었던 거예요. 나이 많은 알바가 와서 내 말을 잘 안 들으면 어쩌지 하고 지레짐작해서 공격적으로 대했던 거죠. 이렇게 마음의 상태를 바꿔 잘 넘어가면 다행인데 명상하고 산책하고 이것저것 다 해봐도 진짜 못 견딜 때도 있죠. 그땐 저는 과감하게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뉴스 보면 직장이나 학교에서 괴롭힘 받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건 종종 나오잖아요. 외부에서 온 공격으로 생긴 내 안의 분노가 자기 자신을 공격한 거예요. 이 세상에 죽도록 버텨야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힘들 땐 자기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가족들이 실망할 텐데, 학교를 그만두면 부모님이 가만 안 있을 텐데, 결국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실망시키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스스로 자책이나 두려움도 갖지 마세요. 여기서 그만두면 또 어디 가서 일하지? 도망가면 난 패배자야. 이런 생각 진짜 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의 세계를 나오면 또 하나의 세계가 열리고 그 안에 무수히 많은 기회와 행운이 있습니다. 하던 일 때려치고 나와서 성공한 사람 엄청 많습니다. 유튜브 같은데 좀 쳐봐도 정석으로 쭉 간 사람보다 훨씬 많아요. 영화평론가 이동진 님도
어느 날 사표를 던지지 않았다면 만족스러운 지금 이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을 거라고, 자신이 지금까지 제일 잘한 게 아무 대안도 없었지만 그냥 사표 던지고 나온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스스로 자책하고 분노하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만 없으면 새로운 세계, 새로운 기회가 열렸음을 설레어하며 다시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간 지나보면 결코 뒤처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날 괴롭혔던 사람들 맘속에서 놔버리세요. 그렇게 두려움에 차서 남 공격하고 그러면 어차피 건강하게 오래 못 삽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모든 면역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자기가 행한 대로 스스로 받게 될 거니까 상처가 있으시다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칼 세이건이 생전에 아내에게 했던 말을 남기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제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